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도내 사찰마다 봉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불자들은 온누리에 자비와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 대형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 탓에 개선이 요원합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공약에 포함되지 않아 대책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도내 사찰마다 봉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사찰을 찾은 신도들은 낮은 곳에서부터 자비와 은혜를 베푼 부처의 뜻을 기렸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법당 안에 스님의 기도문이 경건하게 울려 퍼지고 신도들은 두 손을 모아 부처께 마음을 다합니다. 번뇌를 떨치고 지혜를 얻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관불 의식을 행하며 아기 부처의 몸에 깨끗한 물을 붓습니다. 사찰 마당에 선 신도들이 각자의 바람을 담아 연등을 매답니다. 오색 빛깔의 연등이 사찰을 수놓으며 부처님 오신 날을 축복합니다. 저희 가족 와가지고 부처님께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해달라고 소원 담아서 연등 달았어요. 금산사 앞마당에서 진행된 봉축 법회에는 수많은 신도들이 참여해 고단한 삶을 자청해 가난한 이의 곁을 지킨 부처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태공 월주 큰 스님은 나를 사랑하는 동시에 이웃을 감사히 여기는 자리 이타의 정신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교류로 평화 통일로 나아가고 국민 화합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도 더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소중한 만큼 이웃들도 소중히 여기며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 참된 부처님 제자의 삶입니다. 완주 송강사도 5대 종단으로 구성된 전북 종교연합 중창단의 특별 행사를 개최하는 등 도내 사찰마다 부처가 남긴 대자 대비의 뜻을 온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대형 사고가 빚어지는 사례 심심치 않게 보셨을 텐데요. 우리 지역 버스기사들도 열악한 노동 환경 탓에 수시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남원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홍정표 씨. 아침 6시부터 운행을 시작해 30분 남짓한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16시간을 쉼없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밤 10시 반에나 일이 마무리되지만 휴식이라야 회차지에서 이루어지는 2, 3분짜리 스트레칭이 전부입니다. 의무 휴식 시간도 지켜주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한 열흘 이상씩 근무하시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딴 사고에도 기사들의 근무 조건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한데 사측이 경영 효율을 이유로 배차 간격까지 줄여 과속이나 신호 위반은 일상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간 맞추려면 가속할 수밖에 없고 또 신호 위반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지막 종점까지도 못 가는 경우가 생겨요. 모든 버스 노선을 감당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자, 일을 이기기도 어려워요. 자, 기사도 없어요, 지금. 기사 보십시오, 이거. 불참스럽고. 한 명이 안 들어.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노사가는 협의사항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행정에서 가는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승객안전을 위한 버스 기사들의 근무 시간 단축 요구는 거세지고 있지만 현장의 상황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의 기업 유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추경의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33만 제곱미터의 매입을 위한 국비 272억 원이 확보돼 국내외 투자자에게 용지를 즉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내년에도 66만 제곱미터를 추가 매입해 투자 기업에 제때 공급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균형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작 지방선거에선 공약으로 제시되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 시 지역 인재 할당이 의무화돼 도내 취업 준비생들의 입사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전북에 LX공사가 오면서 지역 인재 채용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고 들어서 그걸로 이제 저도 LX공사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고용뿐 아니라 공공기관을 찾는 내방객과 상주 직원 5천여 명이 발생시키는 경제적 효과도 매년 2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농생명 식품과 금융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높게 평가됩니다. 지역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좀 더 보강. 즉 혁신도시 시즌2인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추가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공공기관은 120여 개로 파악됐습니다. 한식재단과 우체국 금융개발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임에도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 이전 이슈는 뒷전입니다. 최근 각 당이 제시한 공약을 살펴봐도 공공기관 이전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공공기관 이전을 전국적으로 공약화하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관할 선거구 선관위를 통해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5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30일까지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둔 지금까지 민주당은 도지사와 14개 시군단체장에 모두 후보를 낸 반면 야당인 민주평화당은 지자체 3곳의 단체장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도지사 후보 없이 기초단체장 후보 2명만 공천을 확정했고 한국당은 도지사와 기초단체장 후보 1명 외에는 공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진행된 민주당 정읍시장 경선에서 52.5%를 득표한 유진섭 후보가 김석철 후보를 누르고 시장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익산은 대한민국 펜싱 메달의 산실로 김지현 선수 같은 수많은 스타를 배출한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용 훈련장이 사라져 선수들이 임시 훈련장을 전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감동의 역전 드라마로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을 빛낸 김지현 선수는 익산시청 소속입니다. 익산에는 실업팀 외에도 제2의 김지현을 꿈꾸는 중고교 선수 50여 명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열악해 선수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청 펜싱 훈련장이 체전 대비 리모델링으로 쓸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폐교된 학교 급식소에 임시 훈련장을 꾸렸지만 경기대는 예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전용 시설이 아니다 보니 부상 위험마저 적지 않습니다. 종목 특성상 빠른 공격과 수비를 위해 하체를 많이 사용하는데 마루가 아닌 이처럼 딱딱한 급식소 바닥 위에 경기대를 세우다 보니 무릎 부상의 우려가 큽니다. 날씨는 갈수록 무더워지는데 흔한 샤워 시설조차 없습니다. 미끄러워가지고 예전에 운동하다가 머리 다친 적도 있고 그리고 충격을 흡수를 잘 못해가지고 발이 많이 아프고. 문제는 임시 훈련장조차 오는 10월이면 계약이 끝나 다른 훈련장을 전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 선수들이 지금 밖으로 많이 훈련을 갔다 오기 때문에 기량면이나 모든 거에서 좀 부족한 점이 많고요. 경북 의성이 컬링 전용 경기장 투자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펜싱 도시 익산을 상징할 시설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2018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점프의 출연진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점프 조직위는 장기하와 얼굴들, 국카 스탠, 10cm 등 인디부터 힙합까지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올해 8월 3일부터 사흘간 전주 종합경기장 무대에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소년체전의 전북 선수단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도체육회는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충주시 등 충북 11개 시군에서 열리는 제47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36개 종목 1,138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전에는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메달 개수와 순위를 집계하지 않습니다. 허위 경력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주 봉침 여목사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입양한 어린아이 2명에게 봉침을 놓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44살 목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A씨는 전직 신부 50살 B씨와 함께 허위 경력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한 뒤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피 목적으로 어선에 취업하려던 지명 수배자가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한 달 동안 신규 선원 등록 과정에서 성폭력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던 28살 김모 씨 등을 검거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